모조 언어에서의 SIMD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의 앞글자를 따서 SIMD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것을 SIMD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SIMD는 일타쌍피, 일석이조 등과 같은 용어들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IMD는 병렬 처리를 위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붕어빵을 구울 수 있는 틀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붕어빵을 굽는 틀에서 붕어빵을 한 개씩만 구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붕어빵 틀 안에 재료를 넣고 닫은 후 열을 넣는다. 즉 붕어빵을 그걸 굽는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붕어빵을 굽는다는 한 번의 인스트럭션으로 한 개의 데이터, 한 개의 결과물, 한 개의 붕어빵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도록 틀을 만들게 되면 붕어빵을 굽는다는 한 번의 인스트럭션으로 무려 5개의 붕어빵을 동시에, 즉 멀티플 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컴퓨터 내에서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데이터들, 이 좌하단에 있는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데이터가 int32라는 자료형이었다면 32비트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한 개의 데이터가. 근데 이것을 만약에 덧셈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취하고 싶다. 그랬을 때 한 번의 덧셈 오퍼레이션으로 32비트짜리 데이터 한 개만 처리할 수 있게끔 되는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만약에 데이터를 처리할 게 많다면 그러면 한 번의 덧셈 오퍼레이션으로 8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동시에 처리하는 작업들은 CPU의 스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SIMD는 모조 언어에만 국한된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기존의 C 언어나 C++ 등과 같은 언어에서도 CPU 스펙에 따라서 직접 SIMD를 사용하도록 구현을 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컴파일러의 버전에 따라서 개발자가 SIMD를 사용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을 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SIMD를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가 많았을 겁니다. SIMD를 사용하지 않도록 개발을 했어도 컴파일 최적화 옵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내부에서는 SIMD를 적용한 버전의 바이너리를 생성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화면 가운데에 2가지 버전의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 거는 SIMD를 사용하기 전 버전, 오른쪽은 SIMD를 사용한 후 버전. 그러니까 SIMD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코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예시를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SIMD를 사용한 버전이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SIMD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을 했어야만 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었다는 거고요. 일단 이 코드만 봐도 1024개의 아이템들에 대하여서 2개의 배열에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4개씩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오른쪽과 같이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실행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가로 공부해야 될 문법들, 또 함수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것은 CPU 스펙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 컴파일 옵션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설정을 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속도 때문에 SIMD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SIMD를 제공을 하는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문법을 설계해야만 하는가,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빌트인 타입이나 그 구조를 설계를 해야만 할까?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여러 개의 묶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것은 마치 여러 개의 아이템 혹은 엘리멘트들로 이루어진 벡터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벡터라는 개념을 프로그래밍 언어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디 연산의 오퍼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지, 즉 데이터 혹은 밸류의 타입은 어떻게 명시해야만 하는지, 데이터 인스턴스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조에서는 어떻게 이 심디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바로 심디 구조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구조체는 모조 언어에서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벡터 개념을 나타내는 구조체가 되겠고, 생성하기 위한 문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심디 대문자로 쓴 다음에 대괄호 그리고 소괄호 해서 파라미터들과 아규먼트들을 각각 대괄호 안에와 소괄호 안에 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로 주어지는 파란색 부분, 타입과 사이즈죠. 이 두 가지는 각각 심디 데이터 타입 그리고 심디 벡터의 디멘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 두 번째 요소, 즉 데이터의 타입과 인스턴스의 개수를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모조 스트럭트에서는 타입과 사이즈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컴파일 타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이즈의 경우에는 양수여야 하고요. 그리고 2의 제곱의 형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런 형태로 사이즈 값을 주어야 합니다. 심디 스트럭트 안에는 value라는 이름의 필드가 존재하고요. 이 value 필드에는 해당 벡터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벡터 내의 데이터들이 실제 이 필드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에는 모조 언어에 대한 정식 도큐멘트에서 가져온 심디 스트럭트에 대한 생성자 부분의 내용을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생성자가 여러 종류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중에 하나만 일단 보자면 기본 생성자를 보도록 하시죠. 아무것도 전달하는 게 없이 그냥 심디 스트럭트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by default the 심디 vectors are initialized to all zeros. 다 0값으로 채워진 심디 벡터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디 스트럭트를 통해서 심디 벡터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내부에서는 벡터처럼 개념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디 벡터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의 값을 처음에 뭐로 채워놓고 심으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버전의 생성자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파라미터 세팅을 아예 얼라이어스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t8과 같은 경우에는 심디 하고 나서 si8, 1이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8비트짜리 signed scalar integer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signed integer 약글자를 따서 si라고 하는 거고, 8비트짜리라서 8이라고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텀들에 대해서 모조 언어에서. 그래서 이 8비트짜리 signed scalar integer 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1개짜리다. 그래서 int8이라고 그것을 얼라이어스로 만들어놨고, 많이 쓰이니까 얼라이어스로 만들어놨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빌트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명시적으로 임포트하거나 하는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심디를 사용한 간단한 코드의 예시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메인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y라는 이름의 변수를 심디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uint 8비트짜리, 그래서 unsigned int로 해가지고 4개짜리로 해서 심디를 만들었고요. 심디 벡터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초기값을 1, 2, 3, 4 해서 넣었습니다. 8비트짜리가 4개 들어가 있는 거니까 32비트 크기의 심디 벡터가 만들어져서 y에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조 컴파일러 버전에 따라서 이 심디 벡터 객체를 만든 후에 그것을 프린트 함수 등과 같은 곳에 매개 변수로서 다시 던져주게 될 때, 그때 이렇게 var 혹은 let과 같은 키워드를 앞에 반드시 붙여주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var을 앞에다 붙였다는 거니까 y에 들어간 심디 벡터의 값이 변경되는 걸 허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 y의 값을 프린트하게 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대괄호, 꺽쇠로 해서 마치 파이썬에서의 리스트 마냥 그 안에 있는 내용 값들이 순서대로 표시가 됩니다. 1, 2, 3, 4 잘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10, 20, 30, 40이 출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 때문이죠. y 곱하기는 10이라는 이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었던 1, 2, 3, 4라는 4개의 구성 요소에 한 방에, 인스트럭션 한 방에 모두 10이 곱해지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심디죠. 그리고 그 결과를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 예시의 경우에는 불과 32비트짜리 심디 벡터를 사용을 했지만 CPU 스펙,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CPU에서 사용 가능한 심디 레지스터의 크기가 수백 비트 이상 되는 것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양에 따라서 심디 벡터를 얼마든지 더 크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